요즘 들어 유난히 목이 마르고 피곤한 느낌이 계속되지 않나요? 밤에도 갈증이 심해 물을 찾거나 화장실 가는 횟수가 늘어나지는 않았나요? 최근 들어 몸이 무겁고 피곤한데 그냥 스트레스 때문이겠거니 하고 넘기고 계신가요? 이런 증상들이 단순한 피로나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셨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당뇨병은 침묵의 질병이라고 불립니다. 초기에는 특별한 통증이 없고 뚜렷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방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당뇨병이 갑자기 찾아오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 몸은 당뇨가 시작되기 훨씬 전부터 분명한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신호를 놓치고 지나친다는 것입니다.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은 건강한 습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따라 피곤한 건 일상적인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넘길 수도 있습니다. 체중이 줄었다면 다이어트 효과라고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들이 모두 당뇨병의 초기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이 신호만 미리 알아도 당뇨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 습관을 조금만 조정하면 당뇨병을 예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당뇨병 초기 증상 7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반드시 건강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평생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신호는 무엇일까요?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은 건강에 좋은 습관입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물을 마셔도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단순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혈당이 정상보다 높아지면 몸은 과도한 당을 배출하기 위해 많은 양의 소변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체내 수분이 함께 빠져나가면서 심한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쉽게 말해 몸이 스스로 탈수를 막기 위해 계속해서 물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날씨가 건조하거나 원래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당뇨병으로 인한 갈증은 조금 다릅니다. 물을 마셔도 쉽게 해소되지 않으며 특히 밤에도 갈증이 심해져 물을 마시기 위해 자주 깨게 됩니다. 이 증상이 당뇨병으로 인한 것인지 확인하려면 몇 가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평소보다 물을 훨씬 많이 마시게 되었는지, 밤에 한두 번 이상 일어나 물을 찾게 되는지, 물을 충분히 마셨는데도 계속 입이 마르는 느낌이 드는지,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혈당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갈증이 심해지면 자연스럽게 소변을 보는 횟수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당뇨병과 관련된 두 번째 신호는 무엇일까요? 물을 많이 마시면 소변을 자주 보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단순한 수분 섭취 증가로 인한 배뇨가 아니라 최근 들어 유난히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었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당뇨병이 있으면 혈당이 정상적으로 세포에 흡수되지 못하고 혈액 속에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면 신장은 이 과도한 당을 몸 밖으로 배출하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양의 수분도 함께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 결과 소변을 보는 횟수가 늘어나고 소변량도 많아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건강한 성인은 하루 6번에서 8번 정도 화장실을 갑니다. 하지만 당뇨병 환자는 이보다 훨씬 자주 화장실을 가며 특히 밤에도 2-3번 이상 일어나 소변을 볼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경우 밤에는 신장이 수분을 재흡수하기 때문에 소변량이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혈당이 높아지면 신장이 과부하 상태가 되어 밤에도 지속적으로 소변을 배출하려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화장실을 자주 가는 것이 아니라 몸속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심한 갈증을 유발하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즉, 갈증이 심해져 물을 많이 마시고 그로 인해 다시 소변을 자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소변량이 늘어나는 것 외에도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소변에서 유난히 단 냄새가 난다면 당뇨병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신장이 혈당을 배출하는 과정에서 소변 속에 당이 포함되면서 특유의 단 냄새가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들어 화장실 가는 횟수가 부쩍 많아졌거나 밤에도 2-3번 이상 깨서 소변을 본다면 단순한 방광 문제로 넘기지 말고 혈당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소변량이 증가하면서 몸속의 에너지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데 이것이 체중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뇨병과 관련된 세 번째 신호는 무엇일까요? 최근 들어 식습관은 그대로인데 체중이 갑자기 줄었거나 반대로 이유 없이 몸무게가 늘었다면 그냥 넘기지 말고 한 번 더 점검해 봐야 합니다. 특히 특별한 노력 없이도 몇 킬로그램 이상 감소했다면 당뇨병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세포가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몸은 부족한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 근육과 지방을 분해하면서
체중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지속되면 식사량을 유지하더라도 영양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몸이 점점 마르게 됩니다. 반대로 일부 당뇨 환자들은 체중이 갑작스럽게 증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혈당 조절이 원활하지 않으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고 체내에서 사용되지 못한 에너지가 지방으로 축적되면서 몸무게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당뇨병으로 인한 체중 변화는 보통 몇 개월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지만 개인에 따라 짧은 기간 내에도 뚜렷한 변화를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식습관이나 운동량에 변화가 없는데도 체중이 급격하게 줄거나 늘어난다면 혈당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중이 변화하는 것과 함께 또 다른 증상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몸이 에너지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쉽게 피곤함을 느낄 수 있는데, 그렇다면 네 번째 신호는 무엇일까요? 충분한 수면을 취했는데도 하루 종일 피곤하고 집중력이 떨어지며 계속 졸음이 쏟아진다면 단순한 피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당뇨병이 있으면 혈당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아 세포가 충분한 에너지를 얻지 못합니다. 그 결과 몸이 쉽게 지치고 무기력해지며 아무리 쉬어도 피곤함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특히 식사 후 극심한 졸음이 몰려온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음식을 섭취하면 혈당이 일시적으로 올라가는데 당뇨가 있으면 혈당 조절이 원활하지 않아 급격한 변동이 발생합니다. 그로 인해 식사 후에는 혈당이 빠르게 상승했다가 갑자기 떨어지면서 피로감과 졸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피로감은 단순히 몸이 나른한 느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 영향을 줄 정도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지치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은 단순한 스트레스나 과로 때문일 수도 있지만 혈당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는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최근 들어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곤함이 심해졌다면 단순한 생활 습관 문제로 넘기지 말고 혈당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뇨로 인해 피로감이 심해지는 것과 함께 또 다른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손발의 감각이 둔해지거나 저린 증상이 반복된다면 당뇨병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다섯 번째 신호는 무엇일까요? 손발이 저리고 따끔거리거나 감각이 무뎌지는 느낌이 든다면 단순한 혈액순환 문제라고 생각하고 넘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증상이 지속된다면 당뇨병으로 인한 신경 손상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당뇨병이 진행되면 혈당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면서 신경이 손상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특히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은 손끝과 발끝부터 감각 이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가끔 저린 느낌이 들지만 점점 빈도가 잦아지고 통증이나 무감각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당뇨로 인한 손발 저림은 단순한 혈액순환 장애와는 다릅니다. 일반적인 혈액순환 장애는 일시적으로 자세를 바꾸면 완화되는 경우가 많지만 당뇨로 인한 신경 손상은 지속적으로 반복되거나 점점 심해질 수 있습니다. 따끔거리는 느낌, 화끈거리는 통증, 무딘 감각이 함께 나타난다면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증상이 점점 악화되면 신경 손상이 심해지고 나중에는 작은 상처에도 감각을 느끼지 못해 상처 회복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발 저림이 단순한 피로나 혈액순환 문제인지 아니면 혈당 문제 때문인지 정확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신경 손상과 함께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몸의 회복 속도도 느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섯 번째 신호는 무엇일까요? 작은 상처가 생겼을 때 예전보다 회복이 더디다고 느껴진다면 단순한 피부 문제로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당뇨병이 있으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상처가 쉽게 낫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혈당이 높은 상태가 지속되면 혈관이 손상되고 혈류 공급이 줄어들면서 세포 재생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 결과 작은 상처도 아물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며 심한 경우 감염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발이나 다리에 난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는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당뇨병으로 인해 신경이 손상되면 상처가 생겨도 통증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상처를 방치하게 되고 이로 인해 감염이 심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당뇨가 심한 경우에는 작은 상처가 점점 악화되어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 피부가 건조해지고 상처 회복 속도가 느려졌다면 혈당 조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라도 미리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신호는 무엇일까요? 최근 들어 눈이 침침하고 초점이 잘 맞지 않는다면 단순한 노화 때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눈의 미세 혈관들이 손상될 가능성이 커지고 이로 인해 시야가 흐려지거나
눈이 쉽게 피로해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혈당이 급격하게 변하면 수정체가 부어 초점 조절이 어려워지고 시야가 뿌옇게 변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눈이 피곤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시력 저하가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밝은 곳에서도 눈이 쉽게 피로하거나 갑자기 눈앞에 점이 떠다니는 느낌이 든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이는 당뇨망막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있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반복된다면 반드시 혈당을 체크해 봐야 합니다. 눈은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리 당뇨병을 관리하는 것이 시력을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 당뇨를 예방하고 혈당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당뇨병은 한번 발병하면 평생 관리해야 하는 질병이지만 올바른 생활 습관을 실천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당뇨를 막기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 할 5가지 생활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탄수화물과 당 섭취를 조절해야 합니다. GI 지수가 높은 음식은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흰쌀밥이나 밀가루 음식 대신 현미, 귀리, 콩류 같은 건강한 탄수화물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단 음료와 과자, 빵처럼 수분 당이 많은 음식은 가급적 피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루 30분 이상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걷기 운동만 꾸준히 해도 혈당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으며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 인슐린 감수성이 개선되어 당뇨 예방에 더욱 도움이 됩니다. 갑자기 무리한 운동을 하기보다는 일주일에 최소 3번 이상 꾸준히 운동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가공식품을 줄이고 신선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공식품과 패스트푸드에는 나트륨과 첨가당이 많이 들어있어 혈당 조절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채소와 단백질을 균형 있게 섭취하고 가능한 한 자연에 가까운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를 해야 합니다. 수면 부족은 혈당을 상승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하루 최소 7시간 이상 숙면을 취하고 명상이나 가벼운 운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공복 혈당검사와 당화혈색소 검사를 통해 혈당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면 당뇨병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력이 있거나 고위험군에 해당된다면 최소 1년에 한 번은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당뇨병 초기 증상 7가지와 당뇨를 예방하는 생활 습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오늘 설명드린 증상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절대 그냥 넘기지 마시고 꼭 건강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뇨병은 초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조절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하지만 방치하면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라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정기적으로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법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혈당을 건강하게 관리해서 당뇨병을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요. 건강 정보가 필요한 가족이나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작은 관심이 건강을 지키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건강백서였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